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 정부가 미국에 잠수함 운용에 필요한 핵연료를 구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미 정부가 일단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030년대 초반 핵잠수함을 실전 도입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핵연료 문제를 풀기 위해 미국 측과 상당 기간 협상을 벌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중순 방미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통해 미국 측에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필요성과 계획을 설명하고 이를 위한 핵연료를 미국에서 공급받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 한국 정부는 핵연료의 공급과 사용은 민감한 외교안보 사안인 만큼 유럽 국가들보다는 동맹인 미국에서 구매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은 자국의 핵 비확산 원칙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의 요청을 일단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한 본보의 질의에 미국은 그 어떤 나라에도 핵잠수함 연료를 판매하거나 넘기지 않는다며 이는 미국이 갖고 있는 원칙으로 한국뿐 아니라 일본을 비롯한 다른 동맹국들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핵잠수함의 연료는 우리가 한국에 판매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설치하는 데 복잡하고 정교한 기술이 요구되는 데다 이를 운영, 관리할 전문 인력과 유지 보수 장비들이 따라붙어야 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미 양국 간 원자력 연료의 공급 및 이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한미 원자력 협정은 군사적 목적의 핵연료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핵잠수함은 이 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이 이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정부 관계자는 핵연료 도입 추진 여부에 대해 외교안보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전인 2017년 4월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한 핵잠수함 도입을 언급했고 이후 현 정부의 핵심 전력 증강 사업으로 추진돼 왔다. 국방부는 8월 2021에서 2025 국방중기 계획을 발표하면서 3,600에서 4,000톤급 잠수함 3척을 핵잠수함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사실상 공개했다. KF-X 전투기 추진 당시 우리나라는 F-35 구입 대가로 미국의 AESA 레이더 통합운영 체계를 비롯한 핵심 기술 이전을 요청했었고 미국은 당연히 거부했었죠. 그 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와의 기술 협력 및 독자 개발로 관련 기술을 차근차근 국산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거절을 충분히 예측했던 우리나라는 미국의 요청할 당시부터 이미 차선책을 준비해두고 있었답니다. 관련 리뷰를 살펴보면 레이더의 경우 기술 이전 요청 3년 전부터 이미 자체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더군요. 그 결과 현재 순조롭게 시제기 제작까지 진행하고 있죠. 저 정도 사항을 언론에 흘릴 정도면 원잠 개발은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료는 프랑스를 통해 도입하는 방법을 포함해 여러 가지 플랜이 있을 것 같네요. 핵연료의 자체 획득은 관련 협약 때문에 일부러 하지 않을 뿐 이미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연료 추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요. 꼭 원잠이 아니더라도 한반도 근해에서 작전하기에는 충분하고 원잠에 준하는 성능을 지닌 차세대 잠수함도 보관해 있다고 합니다. 배터리 기술의 발달로 가능해진다고 하네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고 국민적 공감대도 높은 만큼 시간이 걸려도 꼭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누군가 똥볼만 안 차면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주변국에 대응할 필수 여러 척은 보유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문 대통령의 꿈 핵잠수함 개발, 미국 협조 얻을 수 있나? 정부가 최근 핵추진 잠수함 개발과 관련해 미국의 협조를 얻기 위한 외교에 나서고 있다. 지난 7월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 미사일과 우주발사체 개발 제한을 일부 해제한 정부는 핵잠수함 개발의 족쇄도 풀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핵 비확산 체제를 주도하는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계획에 도움을 주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강력하고 정확한 미사일 방어체계, 신형 잠수함과 경항모급 상륙함, 군사위성 등 4가지를 최첨단 방위체계의 핵심 요소로 꼽았다. 이 중 미사일과 군사위성 개발을 위해선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이 필요했고, 문 대통령의 자주국방, 국방주권을 외교적으로 뒷받침해온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직접 나섰다. 김 차장은 미국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통해 지난 7월 우주발사체의 고체 연료 사용 제한 해제 등에 합의했다. 김 차장은 개정 발표 브리핑에서 2020년대 중후반까지 자체적으로 고체 연료 발사체를 이용해 적에도 군사 정찰 위성을 다수 발사함으로써 정찰 능력은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군사위성의 다음 목표로 핵잠수함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은 개정 발표 후 언론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해 국군의 날 기념사를 언급하며 차세대 잠수함은 핵연료를 쓰는 엔진이라며 핵잠수함 개발 추진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2017년 대선 기간에 핵잠수함 개발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이후 김 차장이 지난달 16에서 20일 비공개로 미국을 방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 당시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뿐만 아니라 에너지부와 상무부 관계자도 면담한 사실이 주목을 끌었다. 미국으로부터 핵잠수함에 사용되는 핵연료를 공급받기 위해 에너지부, 상무부 관계자와 협의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한 언론은 당시 미국이 핵연료 공급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핵잠수함 개발을 위해선 미국의 협조가 중요하다. 한미 원자력 협정은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이전된 우라늄을 한미 간 합의를 통해 20% 미만으로만 농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미국으로부터 이전된 핵물질 등은 군사적 목적을 위해 이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핵잠수함에 사용되는 핵연료인 저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부터 얻기 위해선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협정 또는 합의를 맺어야 한다. 정부는 원자력 협정 개정보다는 별도의 협정 또는 합의 체결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핵잠수함용 핵연료를 공급받는다는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은 핵잠수함과 원자력 협정은 완전히 별개이고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행정부에 비해 핵 비확산 체제에 무관심하기에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계획에 협조할 여지가 있었고, 청와대도 이를 고려해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하지만 미국 관료들은 비확산 체제 유지에 대한 강한 신념이 있어서 이들의 반발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정부가 미중 갈등하에서 미국을 적극 지지하는 데 주저하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에 선뜻 협조할지 의문이라며, 아울러 미국 민주당은 비확산 체제 유지에 더욱 주력하고 있어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주변국에 크게 뒤지는 한국의 잠수함 전력 보완 시급.
잠수함 전력은 최후의 군사력이다. 바다 밑 깊숙이 숨겨져 있는 가장 은밀한 군사력이기 때문이다. 모든 국가가 서로 두려워하는 전력이다. 삼면이 바다인 한국을 지키기 위해 가장 집중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무기체계도 잠수함 전력이다. 동해, 남해, 서해 바다 밑에선 남북한뿐 아니라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잠수함이 쥐도 새도 모르게 들락거린다. 특히 수심이 깊은 동해는 세계에서 잠수함 활동이 가장 왕성한 곳 중 하나다. 삼면 바다 밑 지형을 모조리 꿰뚫게 된 것은 미국과의 동맹이 큰 역할을 했다. 미국이 파악한 해저 지도를 한국도 공유한다. 한국의 바다를 지켜내는 데 한미동맹은 큰 힘이 된다. 다행히 한국은 북한 잠수함이 내는 소리를 다 파악하고 있어 북한 잠수함과 맞닥뜨리게 되면 북한 잠수함이라는 분석을 당장 해낼 수 있다. 미국과 연합 군사 훈련을 하는 것은 육상과 공중, 수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물밑에서 미국과 협력하는 것도 있어 한미연합 군사 훈련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바다 밑 지형을 파악하고 중국과 북한 잠수함이 내는 소리도 다 알고 있다고 해서 바다의 안전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넓은 바닷속 어느 곳에 잠수함이 있는지는 가까이 다가가거나 다가와야 알 수 있다. 때문에 바다 밑 잠수함의 공포는 늘 위협적이다. 일본, 소음 적은 공포의 잠수함 운영. 바다 밑 싸움은 잠수함에서 내는 소리를 누가 먼저 포착하느냐에 좌우된다. 한국 잠수함은 최대한 작은 소리를 내며 움직이고 상대방 잠수함 소리는 아무리 작은 소리라도 포착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이 잠수함 전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동해, 남해를 사이에 두고 있는 일본의 잠수함 실력은 어떤가? 일본은 공식적으로 소류급이라는 4,000톤 규모의 잠수함을 필두로 22척 체제를 운영한다. 핵잠수함은 없고 비핵잠수함만 있다. 소류급 잠수함은 비핵잠수함 중 세계 최대 규모다. 소음이 가장 작아 공포의 잠수함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본은 냉전 시절 홋카이도와 사할린 사이 소야해협의 2척, 홋카이도와 일본 본섬 사이 스가루해협의 2척, 대한해협의 2척의 잠수함을 배치했었다. 잠수함대 사령관을 지낸 코바야시 제독은 미국 요청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태평양으로 나가는 예소련 잠수함을 감시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 해협에 각각 2척을 배치하는 전략을 토대로 교대, 정비 등을 고려해 16척 체제라는 잠수함 보유 전략이 구축됐다고 말했다. 일본은 여기에서 나아가 매년 한 척을 퇴역시키고 새로이 한 척을 건조하고 있다. 덕분에 잠수함 기술도 매년 발전해 함령이 평균 8년도 안 되는 첨단 잠수함으로 무장, 비핵 잠수함에서 세계 최고로 평가받고 있다. 2011년부터는 미국 요청으로 동중국 해와 남중국 해로 빠져나가는 두 곳의 길목에 모두 8척의 잠수함을 상시 배치하며 22척 체제로 변환됐다. 매년 한 척씩 퇴역시키지만 해체하지 않고 연습함이라는 명목으로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 운용 가능한 잠수함이 총 30척 정도로 추산된다. 그러면 서해와 인접한 중국의 잠수함 실력은 어떤가? 중국은 송급, 원급 등 비핵 잠수함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장착한 핵잠수함 진급을 합쳐 60척 이상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 미중 잠수함 전력 경쟁 치열. 중국은 동중국 해와 남중국 해 지해권을 확보하기 위해 휴양지로 잘 알려진 중국 최남단 하이난섬에 해저 잠수함 기지를 건설했다. 물속으로 들락거리기 때문에 미국 첩보위성이 쉽게 탐지하지 못한다.
하이난 섬에서 900여 킬로미터 남단에 있는 난사군도에 잠수함을 내보내며 태평양 서쪽의 지해권을 장악하려 한다. 난사군도는 중국과 미국의 지해권이 부딪히는 최전선이다. 미국은 항해의 자유를 기치로 걸고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감시하고 있다. 미국은 로스앤젤레스급, 버지니아급,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을 동원해 중국 잠수함 동태를 파악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에 대항해 핵탄두를 탑재한 사정거리 8,000에서 12,000km의 SLBM을 장착한 진급 핵잠수함을 배치, 미국 본토에 대한 핵무기 공격이 가능하다. 중국 잠수함은 서해뿐 아니라 남해를 거쳐 동해까지 들락거리며 사실상 한반도 주변 해역을 중국 앞마당처럼 여기고 있다. 한국의 잠수함 능력은 중국, 일본에 크게 뒤져 이를 하루빨리 보완하지 않으면